소개받은 네이버 황정아이고요. 오늘 마지막 키노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기업의 정보보호 멋이 중원디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건데요. 요즘에 굉장히 유행어잖아요. 멋이 중원디가. 그래서 뭐 유행은 따라줘야 되니까 저도 한번 써봤습니다. 처음에 키노트 강연 의뢰를 받았을 때 저는 이런 큰 컨퍼런스의 키노트는 어떤 뭐 CISO님이나 아니면 임원급 정도의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큰 부담감을 느끼고 못한다라고 했었는데 주최 측에서 그 진솔한 실무자의 경험담을 들려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용기 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그동안 실무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수행했던 사례들 위주로 설명을 드려서 뭐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않을 거고요. 저는 실제 예제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돌아가실 때는 아침에 비도 오고 굉장히 올까 말까 고민하셨을 수도 있는데 역시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 들고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게끔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전산을 전공했고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안철수 연구소, 지금의 안랩의 시스템 엔지니어로 입사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시스템 엔지니어라는 걸 뭔지 알고 들어간 건 아니었고요. 단순한 이유였었는데 제가 그 프로그래밍을 좀 싫어했거든요. 적성이 안 맞아서 프로그래머 말고 할 수 있는 IT 직군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SE라는 것도 있다 그러고 해서 어떻게 운명적으로 SE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요. 그동안에 안랩에 7년을 제가 근무했는데 그동안에 만났던 고객이 420명이었고요. 그리고 기술 지원 리포트 쓴 걸 보니까 1000건이 넘었습니다. 기술 지원 리포트의 내용에는 대부분 고객님들이 이런 제품에 이런 기능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항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내부에 잘 전달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제가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좋은 솔루션을 제공해서 고객사에서 잘 운영하시면 보안이 거의 다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시절이었고요. 그 생각에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 생각이 변화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네이버에 입사를 하면서부터였습니다. 네, 저는 네이버에 2007년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해에는 네이버가 IT 인력들을 굉장히 블랙홀처럼 많이 뽑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또 그 자체 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안 인력도 뽑고 있던 시절이어서 저도 2년이 닿아서 네이버에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을의 입장이었다가 이제 갑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사실 을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다 공감하시겠지만 저도 약간 가끔씩 서름을 느낄 때면 내가 갑이 돼가지고 이 한을 다 풀고 말리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기쁨도 잠시 보안부서 사람들은 또 회사 내부에서 또 다른 부서의 을이더라고요. 잠깐 동안은 기쁨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변화는 제가 엔지니어적으로 그동안에는 보안 장비나 솔루션 쪽만 이제 보고 있었는데 관리자가 되어서는 사람으로 관심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변하게 된 게 정말 안랩에 다닐 때는 제가 뭐 기술 지원 담당자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솔루션만 있으면 좋은 솔루션만 있으면 보안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제가 관리자가 되어서 운영을 해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몸소 느낄 수가 있었고 오히려 솔루션 구축 후에 할 일이 더 많더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뭐 정책도 수립했었어야 됐고, 교육도 했었어야 됐고, 뭐 캠페인, 이런 인식 제고 활동, 여러 가지 다양한 이와 같은 관리 보완 활동들을 수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업무들을 수행했는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계속 관리적인 보안 업무를 이제 담당을 해오고 있어가지고 혹시 기술적인 보안 내용을 이렇게 들으러 오신 분이 있다면 제 오늘 강의는 포커스가 관리 보안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른 여러 그 트랙에서 기술 강연들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오후에 이어질 세션에서 그런 좋은 정보들을 얻어가시면 되고, 저는 관리 보안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고 이제 상대해야 되는 우리 직원들의 성향을 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우리 직원들이 어떤 성격들을 가지고 어떤 성향들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관찰을 해봤더니 일단 이 개인주의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기업 직원들에게 뭔가 단체 행동이나 집합교육 같은 거를 요구하면 뭐 거의 씹히기 십상이었고요. 그리고 개발자들이 많으니까 모두가 IT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심이 뭐 좀 많겠어요. 보안에서 어떤 정책을 하나 펼치려고 하면 이번에는 또 어떤 꿍꿍이가 있어가지고 저런 정책을 펼치나 하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많이 보고 많이 봐서 어떤 정책 하나 시행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요즘에 뭐 기업체에서 회의 들어올 때 스마트폰도 지참하지 못하게 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저희는 뭐 인터넷 회사니까 아무래도 자유롭게 노트북 같은 거 스마트폰 갖고 회의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지루하면 바로 이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보고 딴짓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제 보니까 노트북 보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제 강의가 지루해서 그러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필기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반면에 직원들이 보안 담당자를 떠올렸을 때 생각하는 이미지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일단 어려운 말 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다 아는 말들이지만 APT 이런 거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APT, VDI 이런 용어들은 거의 외계어 수준에 가깝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섭다라고 하는데 이건 저도 좀 놀랐는데요. 감사팀 다음으로 무서운 팀이 회사에서 보안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게 보안에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는 그런 재미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을 때 굉장히 또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직원들을 잘 다독거려 가지고 어쨌든 보완을 해 나가야 됐으니까 그렇지만 서로 간의 갭은 있고 이 사람들을 바꾸려면 내가 눈높이를 직원들에게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원칙을 제가 세웠냐면 무조건 재미있게 하자. 직원들이 굉장히 고루하다고 하는데 보안도 충분히 재미있다라는 거를 보여주자라는 생각에서 한번 재미있게 보안 정책을 펼쳐보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새롭게 자주 변화를 줘서 지루하지 않게 느끼게끔 하자. 이런 생각. 그리고 이걸 하다 말다 하는 거는 좀 효과가 떨어지니까 이왕 할 거라면 이런 활동들을 좀 꾸준하게 하자. 이런 생각으로 보안 활동을 전개를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것을 ENS 원칙이라고 하고 항상 염두에 두면서 보안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ENS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했던 보안 활동, 관리 보안 활동, 보안 정책 수립, 보안 교육하는 거, 그리고 홍보하고 캠페인하고 또 수시로 피드백하는 이런 활동들이 기업 정보부에서 얼마나 중요한 활동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정책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책의 본질을 알고 알기 쉽게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책의 중요성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서 정책이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이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나라에서 받으라고 하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에 보면 반드시 회사의 정보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을 해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심사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심사원들이 항상 요구하는 것들이 준비물 미리 사전에 요구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보안 정책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제가 작년에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 실태점검을 받았었습니다. 굉장히 강도 높게 한 일주일간 받았었는데 그때 요구했던 목록에서도 어김없이 보안 정책서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원들이 보려고 하는 거는 뭘까요? 이 정책서를 통해서 심사원들은 아마도 정책의 유무와 더불어서 그 정책서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 직원들이 그 정책서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걸 테고, 인증의 대부분은 다 이런 정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정책의 중요성은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케이스에서 보안 관련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거나 아니면 OS를 포맷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파일 백업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내 개인 외장 하드에 받아도 되나?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책서에 뭔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일단 직원들은 혼란스러워 할 것이고, 그리고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업무할 때 이제 꼭 필요한 사항들, 꼭 준수해야 되는 사항들, 명심해야 되는 사항들을 보안 정책서에 잘 녹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녹이는 것과 동시에 읽기 쉽게 표현해야 직원들이 잘 이해하고 따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네이버도 초창기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저희는 초창기에 다른 회사도 그러셨겠지만 컨설팅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방대한 분량의, 이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딱딱한 용어로 되어 있는 규정을 만들었었고요. 사실 보안 담당자인 저도 끝까지 한 번도 읽은 적은 없었습니다. 창피한 얘기지만요. 그래서 했던 첫 번째 작업은, 이건 이제 변천사를 말씀드리는 건데, 우선 언어를 순화하는 작업부터 했어요. 언어를 순화하는 작업. 전산 시스템 보안 관리 지침이라는 거를 제가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이 제목만 봤을 때는 사실 이 문서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도 분명히 그랬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서들을 생활보안 지침, 이렇게 바꾸니까 얼마나 직관적이고 좋습니까?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차도 내 마음속 보안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업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사 밖 보안까지 굉장히 포근한 단어들로 정책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다가가기 쉽게 만들고 또 읽고 싶게끔 그렇게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궁금한 것들을 찾으려고 하면 목차 읽고 뭐 표지부터 목차 거쳐가지고 한참 여러 페이지를 넘겨야지만 본론을 찾을 수가 있었었는데, 과감하게 서론을 생략하고 본론부터 바로 볼 수 있도록 서론을 줄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의 버전인데요. 정보보호 규정을 문서로 되어 있던 것을 다 온라인화 시켜가지고 사내의 정보보호 포털 안에 규정을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온라인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검색회사인데 검색 기능이 제공이 안 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검색 기능도 규정 포털에 반영을 해서 직원들의 사용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편의성만큼 중요한 것이 업데이트인데요. 신속하게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현재 실정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이것들을 이제 낡지 않게 바꿔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보안 규정 담당자는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전체 규정을 다 한 번씩 읽어봐요. 그냥 읽어보고 변경할 게 없어도 그냥 규정 변경 알림에 이번 달은 변경할 거 없었음 이렇게 남길지라도 한 번씩은 꼭 봅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그러니까 ENS의 원칙에 따르면 낡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정기인 것 같습니다. 예, 정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 정기적으로 보안을 규정을 보고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 부분에 있어서 뭐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정책서는 그 페이퍼로 그냥 단순한 페이퍼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정말 직원들이 필요할 때 읽어보는 중요한 문서가 될 거냐 하는 거는 우리 보안 담당자들이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보안 담당자는 보안 정책서는 내 업무의 기본이다. 근간이 되는 업무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마치 판사에게는 법전 같은 그리고 군인에게는 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기본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서 정보보호 정책서를 잘 만들고 알기 쉽게 만들어서 직원들이 언제든지 잘 보고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1번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교육인데요. 정책 못지않게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보안 활동인데 새롭게 반복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각종 법령에서 교육의 요건을 얼마나 자주 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요건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안 담당자도 보안 교재를 만들기가 참 힘이 들고 또 받는 직원들도 많은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직원들이 보안 교육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직무 교육도 받아야 되고 성희롱 교육 같은 것도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따지면 보안 교육 외에도 받아야 될 교육이 너무너무 많은데 보안 교육이 지루하기까지 하면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게 일단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교육 담당자에게도 굉장히 고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내용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자꾸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재밌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저희 교육 담당자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약간 직원들을 현혹시키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마치 같은 옷 다른 느낌처럼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씩 방법을 전달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다르게 해가지고 이번에 작년이랑 주제는 똑같은데 뭔가 좀 다르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보안교육 담당자는요, 전년도와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최근 5년간 교육을 다 펼쳐놓고서 확인을 합니다. 중복되지 않게. 그래서 중복이 되어서 직원들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려고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교육하는 시점에 가장 트렌드 핫한 이슈를 선정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직원들의 관심이 그때쯤 요 핫한 이슈에 몰려 있을 테니까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가 됩니다. 예, 그래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 교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요즘 같은 때에 디도스
디도스 예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피싱 예방법 이런 거 교육하면 굉장히 식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도 직원들한테 많이 알려줘야 직원들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려면 우리 보안 교육 담당자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교육만 하다 보면은 교육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됐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얼굴을 보면서 오프라인 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한번 오프라인 교육을 했었어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했었었는데 사실 네이버 직원이 3,000명이 넘거든요. 그 직원들을 교육을 다 집합교육을 한다는 건 무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의 개인주의 성향이 뭐 어디 가겠습니까? 모이라고 하면 안 모이니까 찾아가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간 회의는 할 거잖아요. 부서마다. 그러면 그 주간 회의 시간에 찾아가가지고 뭐 한 10분 정도라도 중요한 메시지들을 전달해서 직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팀에서는요, 작년에 개인정보 책임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보안 교육, 개인정보 교육을 할 때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뭐 이렇게 전문 강사님들, 여기 SC은행의 김홍선 부위원장님도 보이시는데 이런 저명한 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강의를 하면 직원들이 항상 뭐 사내 강사만 보면 사실 뭐 그 밥에 그 나물이네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신선했다는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직원들을 참여시키면 굉장히 효과가 큰데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직원이 나오니까 내가 아는 직원이 몇 명이나 나오나 찾아보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또 영상을 교육 영상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중요한 메시지도 전달받을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만든 영상 교육에는 이렇게 온라인 영상에 직원들을 좀 참여시켜 봤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도 잠깐 출연을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짧게 출연했기 때문에 집중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출연하는 사람들은 다 직원들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메시지들은 보안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생활보안 수칙들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조금 빨리 넘겨볼게요. 예, 핵심적인 내용들만 추려가지고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사내 구내식당 같은데 아니면 카페테리아에서 이렇게 틀어놓고서 직원들이 항상 볼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제가 나온 부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앞쪽에 이렇게 출입증 폐용해야 된다는 거 잠깐 보여드렸는데 영상이 좀 제대로 재생이 안 돼가지고 이거는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내용으로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남아있는 시간이 15분밖에 안 돼갖고 제가 좀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듯이 교육이 중요한데 매번 다 다르게 만들고 또 재밌게 만드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보안 사고들이 임직원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보안 교재를 만들고 보안 교육을 해야겠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홍보 부분인데요. 홍보는 그냥 일단 뭐 알리는 거잖아요. 알리는 활동인데 아무리 훌륭한 보안 정책을 만들어놨고 그리고 교육을 열심히 했더라도 직원들이 모르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홍보할 수 있는 방법 굉장히 다양합니다. 게시판을 활용한 공지가 그래도 제일 활용하기가 쉽죠. 그래서 저희도 게시판을 이용해서 각종 보안 공지들을 많이 활용하곤 하는데 이거는 어떤 사건이었냐면 원격에서 회사 사내 시스템에 접속할 때 VPN을 통해서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패스워드에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었어요. 접근이 좀 용이하지 않은. 그래서 직원들이 좀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패스워드 정책을 일부 변경을 하면서 그때 이제 올린 정책이 변경됐습니다 하고서 올린 공지인데, 이 공지를 올린 저희 VPN 담당자는 다 내 잘못이다.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한 것은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정책을 잘못 세워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일이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라고 굉장히 본인을 디스하면서 이렇게 게시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 글을 올린 우리 직원들이 댓글을 보니까 막 내가 화가 나 있었는데 화가 났던 내가 굉장히 미안해진다. 그리고 토닥토닥 막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지문 올릴 때도 이렇게 좀 위트를 가미해서 올린다면 직원들한테 뭐 친근감도 줄 수 있고 또 직원한테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조금 그 인식을 바꾸는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웹툰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문서가 쫙 있는 건 읽기 싫잖아요. 오죽하면 카드 뉴스가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중요한 내용들을 빠른 시간 안에 핵심적인 내용들만 얻어갈 수 있도록 웹툰 형태로 또 보안의 중요한 정책 내용들을 직원들한테 알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회사가 이제 뭐 넓으니까 포스터들을 이곳저곳에 부착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보안 중요한 내용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포스터 제작해가지고 붙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만 골라가지고 소책자로 제공을 해서 직원들이 항상 옆에 두고 볼 수 있는 장점을 제공을 했고요. 이거는 과거에는 이렇게 몸으로 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시각적인 효과를 줘야지만 직원들이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좀 처절하게 보안 홍보 활동을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보안 홍보 활동을 했더니 정말 임직원들의 수준이 높아지더라고요. 그 인식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인터뷰했던 영상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재생이 잘 안 되면 제가 아까처럼 또 직접 영상을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우리에게 보안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회사는 보안을 잘 시키고 있을까요? 처음 입사할 때부터 회사는 보안 관련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보안 관련해 중요하게 지켜야 될 점들 이런 걸 좀 생각하고 업무에 많다고 생각을 해요. 상상할 수 없이 큰 손실이 소요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보안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카드사나 뭐 이런 중요한 개인 정보를 다루는 곳에서도 보안에 대한 사고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회사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큰 손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보안의식 같아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보면 그냥 이면지 쓰고 아무데나 남겨놓는 것들 또는 우리가 회의하면서 시간에 하자했던 것들을 그냥 안 지우고 묻혀놓고 바꿔서 다음 회의로 바로 가게 될 때 그럴 때 남아있는 흔적들이 결국은 그런 중요한 정보들을 주의하고 노출시키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우리 주변을 철저히 정리하는 것, 우리가 했던 흔적을 다른 곳에 노출시키지 않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파일 관련에 있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관련한 파일이 있으면 그런 파일 관리법이나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되게 상세하게 조언을 주시고요. 중요시 생각하고 되네요. 그래서 평소에 그런 말씀 많이 주시고 도움돼요.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인터뷰한 직원들 정말로 인식 변화가 있고요.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홍보를 잘해야지만 보안 담당자가 직원들한테 당당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이런 내용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그 공지사항에 올렸잖아요. 포스터 못 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으려면 홍보를 잘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캠페인 얘기 드릴 텐데요. 캠페인 활동들 이제 할 때는 사실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서 이렇게 흥미를 느껴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발적으로 하게 하려면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당근을 주거나 아니면 채찍을 줘서 안 하면은 벌을 주는 거 그런 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당근을 선택했고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좋은 것은 사실 물품이었습니다. 선물을 주는 거였는데요. 뭐 사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좀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어서 저희가 했던 캠페인 활동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마일리지 제도라는 걸 시행했었는데요. 매달 이건 한 1년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매달 다른 주제의 내용을 선정을 해서 중요한 내용을 선정을 해가지고 또 다른 방식으로 퀴즈를 풀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클린 데스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보안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를 해가지고 그것들을 잘 실천한 사람한테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게 해주고 연말에 그 적립된 마일리지가 가장 높은 사람한테 상품을 주는 그런 제도를 한번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안 마일리지에 적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보안 퀴즈를 푸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퀴즈를 잘 풀면 여기 100점 적립 보이시죠? 100점 주는 거. 그리고 클린 데스크 그냥 하라고만 하면 사실 우리 책상도 많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직원들도 잘 하기가 어려운데 쉽지만 하기가 어려운데 소소하지만 음료 쿠폰이라도 제공을 하니까 반응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개인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이 전체가 잘하면 뭐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이 개개인을 다 평가해가지고 그걸 합산해가지고 제일 잘한 우수 조직에게는 또 회식을 할 수 있는 어떤 상금을 제공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안 영상 공모전을 한번 개최를 했었는데요. 저희 네이버 계열사에서 진행했던 캠페인이었고요. 이때 보면 대상이 상금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아주 기를 쓰고 참여를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작품이 하나 탄생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프로가 만들었다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작품이 하나 나왔는데요. 저는 이게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이 영상을 만들 때 완벽하게 보안의 중요성을 숙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2등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1등은 더 얼마나 재밌을까.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하고 있었죠. 캠페인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사실 현실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예산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직원들에게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하는 원동력은 어떤 상품을 주느냐가 가장 제가 이때까지 한 9년 정도 캠페인을 진행해 오면서 경험했던 거였고요. 저희도 사실 처음에는 인형을 주는 거에서부터 지금은 노트북을 줄 수 있을 정도로까지 예산을 확보를 하기는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경영진에게 꾸준하게 설득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경영진 입장에서 보자면 무슨 인형 사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막 이렇게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보안 담당자가 잘 경영진을 설득해가지고 예산을 따내야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수시 피드백 부분인데요. 시간은 다 됐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이기도 한데 저 ENS 원칙 아직 잊어버리지 않고 계시죠? 여기는 제가 스테디라고 써놨는데 사실 요거는 재미있게나 낡지 않게랑은 조금은 차별화가 되는 활동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건 꾸준히 해야 하는 활동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왜 항상 보안팀이 지켜보고 있다고 느끼게끔 만들어야 되냐면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사실 회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회사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것만 하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피드백을 주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행동이 탐지가 됐을 때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럴 때 우리의 보안팀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런 예가 있을 수 있겠죠. 저희는 대외비 문서는 밖으로 외부로 전송을 하지 못하도록 정책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적발이 됐을 때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왜 그것을 보냈냐라고 물어보고 소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만 메일을 보낼 때 막 추궁하듯이 그렇게 보내진 않아요. 사실 추궁 아닌 추궁이긴 하지만 최대한 직원들이 직원들한테 위압감을 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일단 사실 확인을 할 때는 물론 고의로 전송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왜 그러셨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만약에 정말 고의성이 있고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하면 징계 처벌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재발 방지 교육을 통해서 그 다음번에는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취급자의 경우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면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요. 갑자기 조회하는 사람의 패턴이 틀려졌다거나 그랬을 때는 또 이상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메일을 보내서 회신을 받은 내용들인데 그래서 회신 내용에 따라서 문제가 없으면은 또 그냥 재발 방지 교육에 오세요 하고 문제가 있으면 징계 처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재발 방지 교육은 제가 실시를 하는데요. 제가 작년 1년 동안 이 교육을 하면서 이 교육을 하는 날이 제일 싫었어요. 날이 제일 싫었는데 왜냐하면 그 교육 받으러 오는 사람들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한 번만 와서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2번째 걸리면 그 다음에 또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걸리는 족족 와야 되기 때문에 좋아할 리가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 표정을 보면은 다들 저를 이렇게 흘겨보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저 미안하고 빨리빨리 끝내고 버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살짝 마무리는 다음에는 우리 만나지 말아요 이렇게 하고서 끝내는데 이렇게 재발 방지 교육을 하면 효과는 있습니다. 왜냐면 한 번 교육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 2번, 3번 반복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보안팀이 지켜보고 있구나라고 우리 존재감을 좀 드러내줄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잘못된 행동을 좀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다고 이게 직원들이 의식을 하면 혹시라도 나쁜 맘 먹었더라도 아이 그냥 안 하고 말지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동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주는 보안 솔루션은 없잖아요. 자동으로 뭐 메일 보내주고 회신 받아가지고 통계 내고 이런 솔루션은 사실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안팀에서 이런 작업들을 사실 해야 되는데 이게 양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티도 안 나고 그런 작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데 그래도 그렇지만 자동화된 솔루션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아직은 보안계의 알파고는 없으니까 이런 작업들은 저희가 해줘야 되는 거고요. 마치 백조의 다리 같아요. 그래서 대학생들 보안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화려한 거 생각을 좀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실상은 백조 물밑 다리와 같다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을 테고 그렇지만 임직원들한테 보안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직원들이 보안 실행 능력이 높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뒷일을 꾸준히 열심히 해가지고 같이 둘이 서로 시너지를 내주면 회사가 더욱더 안전한 보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5가지 제가 진행했던 관리보안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ENS를 어떻게 적용했는지도 설명을 충분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임직원의 수준이 높이는 것이 사실 회사 기업 정보보호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에서 했던 그런 활동들을 다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앞으로 사람의 취약점에 의한 보안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사람을 잘 관리하는 기업이 보안을 잘한다라는 소리를 분명히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결론이 뭐야? 기업의 정보보호 핵심이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사람 말고 뭐가 중요하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란 임직원도 포함이 되지만 임직원을 관리하는 우리 보안 담당자도 해당됩니다. 두 사람을 다 지칭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도 묵묵히 보안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세상의 모든 보안 담당자 여러분들께 화이팅을 저 대신 서련히 전해드리는 걸로 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